그냥 파괴를 했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60년대에 이름을 날리던 팬텀4 이 정도의 기종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투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대공 하늘에서 이스라엘 전투기하고 맞붙을 수 있는 전투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전쟁을 지속하게 되면은 보통 이란의 시민들이 참 어렵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문제를 제가 어제 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 보네요. 그래서 이 톱뉴스의 가장 여러분들 톱뉴스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하늘을 그냥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러시아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했지만 우크라이나 상공을 통제를 못했는데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큰 나라인 이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영공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기지, 미사일 생산 공장, 정부의 중요한 건물들, 에너지 시설, 핵시설 전부 다 파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앞마당처럼 놀이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파괴할 수 있으니까 전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붙은데 이스라엘이 되겠나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쟁 발생하고 나서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한 5일 만에 완전히 그냥 전쟁이 현대전은 이렇게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take control of라는 표현이 뭐뭐를 통제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아요. 지금 전쟁을 볼 때 전쟁은 뭐 어디가 파괴가 됐다 어디가 공습을 했다 그런 많은 종류의 작은 그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제공권 장악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곧바로 전쟁 성패를 조기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전쟁 개시 48시간 만에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의 서부 진역 공중 우위를 완전히 확보를 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완전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해 써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마당 여러분들 소풍 가듯이 그냥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과 여러분들 거의 전역을 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는 아주 비싼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이란 상공에 직접 가가지고 폭탄을 마음껏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 결판이 이미 난 겁니다. 뭐 이거를 두고 큰 나라가 어떻게 작은 인구 집중지대에 탄도미사일을 때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확전하냐 이런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거대한 러시아 공군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노력했던 우크라이나 상공에 대한 제공권 확보 이게 이제 실패를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스라엘 공군이 그걸 성취한 겁니다. 이게 유대민족이 자기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야무지고 얼마나 이런 다부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인들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장기화되고 소모전이 되고 어마어마한 많은 이런 인명이 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 전쟁의 교훈은 공중에 대한 통제가 모든 것입니다. 전쟁은 공중에 대한 통제가 모든 것이다. Control of air is everything이다.
에브리싱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영어 표현으로. 그리고 두 전쟁은 전반적인 군사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중우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공중에서 이런 작전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절대 우위 제공권을 확보한 것은 이스라엘은 초기 공습은 미국 기업들 가운데 록히드 마틴이 만든 그리고 또 록히드 마틴의 F-35기를 이스라엘 지형에 맞게끔 개조해서 F-35I라고 명명한 그런 스텔스 기종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고 이제는 이제 이란의 소위 그 방어망 체제 그런 방어망 체제가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작전 방정이 굉장히 넓은 오래된 비행기 F-15I, F-16I 이런 구형 전투기가 전투에 뭡니까 마음껏 이란 상공을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란의 방공망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스텔스 비행기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뭐 이제는 이제 구형 비행기인 F-15I, F-16I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비행기가 최신 기종인 F-35I F-35I 기종입니다. 이 이스라엘 기는 이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 이 비행기고 이스라엘은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훨씬 풍부한 단거리 정밀 유도폭탄 JDAM과 스파이스 유도폭탄을 파괴적인 효과로 투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러시아의 S-300을 여러분들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란의 방어망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다 괴멸됐으니까 이제는 뭐 가가지고 마음껏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는 이 비행기가 F-15I입니다. 이 다윗의 별. 이 비행기는 아마 2명 탈 겁니다. 2명. 이 비행기가 주력 기종입니다. 주력 기종이고 이게 여러분들 F-16I 이름은 수파라고 이렇게 불리죠. 이 비행기가 참 야무지게 싸우죠. 죽고 사는 문제니까 뭐 인류 역사 전편이 생존과 번영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사는 건 낭만이 아니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굴복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 많이 보셨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주력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F-35I 이름은 아디르 그다음에 F-15I 라엠 그다음에 수파 이게 스텔스기가 이름 최신 기종입니다. 그리고 이 F-15I하고 F-16은 작전 반경이 엄청나게 이름 넓습니다. 4,000k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공권만 확보가 되면은 뭐 마음껏 이름 활동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 보잉 록히드 마틴 제품이네.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F-35I 스텔스기는 1명이 탑재하고 그다음은 2명 그다음에 2명이 탑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네요.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 무기 전체를 더 대량으로 여러분들 투하할 수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투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원하는 데 마음대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 마틴 샘슨이라는 전 영국 공군 원수이자 중동 문제에 아주 정통한 그분이 이런 코멘트를 남겼는데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 공군과 공대공 전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뜨면은 여러분들 다 객추가 되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고
또한 이란은 이스라엘 항공기의 자국 영토 상공작전 능력을 크게 저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상의 대공 방어막 에어 디펜스 시스템을 조직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좀 갖고 있는 것이 다 모사드의 여러분들 전쟁 초기 활동으로 인해가 전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쟁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이렇게 전쟁이든 간에 get to the point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을 수 있으면은 논평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작은 정보에 휩쓸려 가지고 이란의 뭐 여러분들 편에 서고 그다음에 중국 편에 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쟁은 문명과 야만의 대결인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명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친이스라엘 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걸 떠나 가지고 이번 전쟁은 문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이란이 갖고 있는 그런 그동안 많은 이제 물자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했던 주변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그런 하마스라든지 레바논 남부에 활동하고 있던 헤즈볼라 이런 민병대가 괴멸 수준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란과 단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이 사람들도 이란 정부가 헤즈볼라와 함께 여러분들 미사일 좀 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류의 악의 축의 중심에는 중동의 이란이 있는 거죠. 이란이 후티 반군과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했고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죠. 그 석유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유의 오일에 대한 그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많이 사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세계 정치의 악의 중심에는 중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중심에 중동 패권은 여러분들 이란이고 그 뒤에 중국이 공산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변질될지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방공시설 폭격으로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란으로 가는 길에 방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도로가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약 1500km 직선거리가 1500km입니다. 우회하게 되면 뭐 2000km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연공에 거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가자 지구 여기가 서한 지구 그다음 여기가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가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동의 형제국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일체 안 받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을 미국이나 캐나다는 받지만 자기들의 형제국가인 무슬림 국가에서 일체 팔레스타인을 받지 않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받아가 이런 문제가 안 된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피해의식이 치유가 되기 힘든 겁니다. 여기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가가지고 이게 초고속도로인 겁니다. 이게 1500km 여기서 떠가지고 시리아 영공을 지나가지고 이란을 때리는 겁니다. 여기가 완전히 뭐죠? 그냥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영공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특수작전팀은 전쟁 초기에 이란에 비밀리 잔입해서 단거리 드론으로 이란의 주요 방공자산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란의 많은 이런 선량한 이란 시민들은 너희들 나라 그들 나라라고 생각하지 우리나라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이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는 이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티르니 독재자나 압제자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란의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염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지금 이란 정권과 이란의 보통 평범한 시민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항상 이란을 볼 때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대단한 나라인데 저렇게 신정체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서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전쟁 상태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스라엘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전세가 많이 기울었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이 미국의 개입 여부 이제 뭐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여러분들 가장 첨예한 관심사는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으로 여러분들 저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농축 우라늄을 고농축 무기용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군데를 더 합하면은 이스파한도 합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일단 제외하게 되면은 이 포르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탄저 이스파한 포르도 이 세 군데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중요한 지역인데 그중에 이제 거의 손상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산악지역에 거의 은폐되어 있는 포르도라는 데입니다. 포르도 핵처리 시설. 포르도 핵처리 시설이 지금 이제 전혀 손상을 받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뉴스에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이 포르도 핵처리 시설 여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중요한 이렇게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단 가장 톱 사슬입니다. 톱 사슬이 포르도의 중요성 트럼프와 이스라엘 정부에게 포르도가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장소인지를 사슬로 쓴 겁니다. 사슬로.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톱 뉴스 톱 사슬로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입장이 어떤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포르도 이스라엘 이번 전쟁을 수행하는 목표는 이란의 핵폭탄 생산 능력을 파괴하거나 최소한 현저 이름들 저하시켜 가지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들 이번 전쟁의 전략적 목표는 대단히 명확한 겁니다. 핵 저장 시설과 핵 처리 시설을 여러분들 파괴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네타냐후 이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 대피소에 여러분들 밥 먹듯이 대피하는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거의 여러분들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이란은 이 핵을 가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생존이 확보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지금까지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미국이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소위 벙커버스트라는 현재 이스라엘 군이 소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트의 표준 모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고강도의 벙커버스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포로도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인들이 원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중동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 잘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26세라는 연령 차이도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힘든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힘든 나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여러분들 시끄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참 익숙해지면은 감사한 마음과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다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하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할 때 참 이렇게 여러분들 화려하진 않지만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가 지금은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부지런하면 남아공의 상황이 어떤지 적도 기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케냐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란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를 다 가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30분 40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삶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 정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그래 참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잘 사는 거가. 그게 여러분들 유지하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팔레비가 여러분들 실각을 할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호메니를 환영하고 나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신정정치를 만들고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2인자 두고면요.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은 그다음에 아들이 권력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 정신에 깨어 가지고 어떻든 권력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이런 권력의 독주가 안 되고 그다음에 피를 안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 전쟁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면은 나찬저 핵 처리 시설, 포르도 핵 처리 시설에 여러분들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번 이스라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분들 전쟁이 보이지만 단순화하게 되면 핵 처리 시설을 제거하는 것이고 더 단순화하게 되면 바로 나탄저를 처리하는 것이고 포르도를 처리하는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 목표인 나탄저 핵시설은 상당히 여러분들 타격을 가했습니다. 타격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여러분들 제거했냐 문제는 추후에 여러분들 감찰을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나탄저 핵시설하고 그다음에 아스파한 여러분들 핵 좀 소형이죠. 핵 처리 시설은 파괴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최고 과학자가 14명 정도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이는 데는 공중폭격도 중요했지만 이란에 잠입한 모사드 요원들이 직접 죽인 경우가 많죠. 차량 폭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파한 시설은 원료 우라늄을 농축형 우라늄 공급 가스로 전환하는 곳인데 전환입니다. 예, 전환하는 곳인데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방송의 거의 말미에 간단하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했는가 나타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연료 농축 공장과 전기 인프라가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전기 인프라가.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가 가동이 중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남은 것이 바로 포르도 핵시설입니다. 산악지역에 있고 나탄저의 45m 보다도 훨씬 더 깊은 80m 이상 정도의 그런 산악지역의 안반 밑에다가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손을 거의 못 댄 겁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은 이미 고농축 핵연료와 더 농축하기 위한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폭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질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 포르도. 포르도가 가장 문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이 아마 영국의 여러분들 그런 언론일 겁니다. 산악지역의 성체인 포르도를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그냥 넘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터 디스트로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르도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지하에 이런 이제 원심 분리기가 뭐 몇천 대 돼 있는 거죠. 나탄저는 14,000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가동되고 있고 설비는 10만 대 규모입니다. 10만 대 규모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타격을 가하려면은 현재 무기를 가지고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포르도에 결정타를 포르도에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대형 벙커버스터와 이것을 여러분들 탑재해서 포격 현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포격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포르도 핵 처리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이야기죠. 이제 미국이 도움을 주면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폭탄을 싣고 가 가지고 이런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아주 복잡한 겁니다.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SNS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군사 임무를 완수하는 데 미국이 도움을 준다면 이 같은 전망은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국이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트를 제공해 가지고 포르도를 이런 과격하게 되면은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요하게 이스라엘은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벙커버스트를 여러분 나르는 비행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B2 스텔스기입니다. 여기에 미국 최고의 벙커버스트를 두 대 여러분들 장착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미국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이런 얼마나 큰 비행기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가 탑재할 수 있는 여러분들 폭탄이 이 정도를 갖고 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한 대 이만한 여러분들 폭탄을 싣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 벙커버스트입니다.
이게 모델명이 GBU-57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벙커버스터입니다. 이걸 이름 싣고 갈 수 있는 비행기는 B2 스피릿이라는 스텔스기밖에 없고, 이 스텔스기는 미국이 21대를 갖고 있고 2대를 작전 중에 잃었기 때문에 19대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2대니까 60m 뚫은 데다 다시 여러분들 한 1초나 0.5초 간격으로 뚫으면 120m까지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60m까지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주로 사용했던 것은 BLU-109 모델입니다. 108, 109 모델인 거죠. 그거는 다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보도는 GBU-28도 사용했다고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스텔스 비행기도 이스라엘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GBU-57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벙커는 B2 스텔스 폭격기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사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미국이 도와주면은 뭐 전쟁을 단박에 끝낼 수가 있다. 포로드로 파괴 없이는 이란 핵무기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화력 차이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이걸 파괴하기가 힘들다. 현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현무는 이 정도 능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이란이 핵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의 이제 고민이 따르겠죠. 이렇게 이러면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없애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가장 최고의 벙커버스터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GBU-57을 쓰면은 그건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내에서도 강경파들 뭐 예를 들면은 공화당의 다선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사람은 이번에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핵 문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트럼프 지지층 중에 그 사람들은 뭐 전쟁이 확전되고 중동 전쟁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방송인 가운데 터크 칼슨이나 찰리 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미국 우선주의자로서 고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큰 국명 전환은 바로 이란이 긴급 요청을 한 겁니다. 전세가 극도로 불리한 겁니다. 하늘이 이런 다 이런 장악이 됐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장악이 됐는데 요원들이 이런 마음 놓고 이런 바깥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회의하고도 다가 죽는데 이란이 긴급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바로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깊이 이런 바로 준비된 것이 월드전에 이런 시간별로 이렇게 기사 배치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방송 바로와 시작하기 전에 56분 전입니다. 56분. 56분 전에. 두들겨 맞은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끝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이게 56분 전에 바로 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드러기 맞았습니다. 두드러기 맞은 이란이 시그널 이름들 신호를 보내다. 이란 이스라엘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협상의 이름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보면은 지금까지 전쟁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때린 지구의 중요한 기구입니다. 마시 헤드 어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란이 갖고 있는 공중급유기 한 대를 이런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텔아비브에서 거의 2800km 떨어진 거리에 공중기가 날아가지고 마시헤드 국제공항에 있는 공중급유기를 없애고 국제공항을 두들겨 팬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란 내에서 숨을 데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두들겨 좀 많이 두들겨 맞은 데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을 때려 맞은 데가 여기에 텔아비브 수도죠. 그다음에 하이파가 2대 도시일 겁니다. 이 해변에 접한 데죠. 이 가자 여기가 웨스트뱅크 서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탄도미사일이 이란에서 발사돼 가지고 떨어진 그 지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란 입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심한 타격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여러분들 뭐 수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군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때리니까 심하게 타격을 입은 이란은 이스라엘과 적대감을 완화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은 이제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협상은 없고 이번에는 협상이 아니고 이란과의 긴장관계를 확실히 꺼내야겠다. 이게 네타냐후의 입장인 겁니다. 네타냐후의 입장이 이제 더 이상 협상 없다 이야기죠. 이번에는 그냥 당신들이 그냥 손 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손을 들든지. 그런데 이란은 이번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두바이, UAE, 사우디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있죠. 이란은 주변 무슬림 국가인 두바이, 사우디 등 아랍 중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대 행위 중단과 회담 재개를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 긴급히 요청한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확인된 뉴스입니다. 중동 관리들과 유럽 관리들이 복수로 확인한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번 전쟁 상황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전기가 나가고 가스가 여러분들 저장소가 없어지고 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이란 입장입니다. 이란은 여기 보시면은 테헤란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는 한 협상 테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도 중동 관리들하고 유럽 관리들이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평소에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달라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지만 이제 그래도 급하면은 행제 국가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설 수가 없고 이런 두바이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채널이 잘 정비가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입장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마음대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협상을 재개할 그런 인센티브가 우리는 없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신정국가 체제의 권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기 이전에는 우리가 협상에 응할 수가 없다. 이 입장을
네타냐후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총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란 국민 여러분, 이란 국민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발신한 겁니다. 독재자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의 날이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I have no doubt your day of liberation from tyranny. 독재자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는 여러분의 your day, 진정한 의미에서 이란 국민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독재자로부터 이란의 평범한 국민들이 해방되는 날이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은 우리의 두 오래된 나라 사이에 그런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할 것입니다. 미래의 번영과 평화와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이런 이란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네타냐후 총리가 그동안 여러 번 발신했는 거죠. 정치 권력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들 이익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테헤란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조건을 드는 거죠.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은 포르도나 네탄즈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죠. 다수의 이란 고위직들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점점 더 돌입되겠다. 이 사람이 제거가 되면 그다음에 아들이 집권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선거도 없고. 이란 국민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기지와 생산기지가 완전히 파괴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회란 게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끝내야 되죠. 이번에 전 세계가 달라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마스의 존립을 위해 가지고 가자 지구의 전투를 끝내라 했지만 네타냐후가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직접 목표가 이란의 이런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서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강경파 이란의 관리들은 일방적으로 전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 아랍 관리들에게 말했다. 전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든 안 하든 간에 전투 능력이 없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항상 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거리를 계산하고 착하게 조준해서 이런데 사람을 죽이고 시설물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심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던 전부가 다 멍구하니까 정신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정신승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멍구하니까 위험한 겁니다. 정신승리는 고대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뭐죠?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지 사는지. 강경파 여러분들 이란 관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정신승리파구나. 미국과의 대화 재개 전망이 없다면 핵 프로그램을 과속하고 전쟁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전쟁 범위를 어떻게 확대하냐. 바깥에 나오면 전부 다 죽는데 미사일 기지를 전부 다 두들기고 미사일 생산 기지를 전부 다 이러면 두들겼는데 이게 다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 정신승리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강경파 관리들은 핵협상에서 이란이 새로운 양보를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한참 아직도 멀은 겁니다. 힘이 없으면 굴복해야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을 포함한 걸프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전투를 중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미국의 로비를 벌리고 있습니다. 로비하면은 중동 로비도 세겠지만 유대인 로비도 엄청날 거지 않습니까? 정신승리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현대인이면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분쟁이 확대돼 석유시장과 세계경제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석유 가격 좀 오르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꿈쩍 달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상당히 다급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셨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긴급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논평을 한 것이고, 이제 복수의 여러분들 정보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동발 뉴스인 알지라장가 그런 방송은 중재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극구 여러분들 이란 관리들을 옹호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란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에 요청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란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란과 지역 소식통 2명과 3명이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개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 발 기사고 지금은 로이터 통신인 겁니다. 그 대가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immediately ceasefire입니다. 즉각 휴전 협정.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투 이라니안 2명의 이란 고위 관리들하고 3 regional source 세계 여러분들 언론 매체 같아. 3 regional source니까 어떻든 언론 매체일 수도 있고 독립된 그런 세계의 정보원 같습니다. 핵협상의 플렉시빌리티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정도면 완전 핵 프로그램 폐기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지 않으면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immediate ceasefire입니다. 즉시 휴전하겠다. 투 이란이아니니까 2명의 굉장히 고위직 이란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죠. 이스라엘도 다 아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야. 더 이상 핵 협상이나 핵 대화에 우리는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란과.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관역할 수 있다. 이것은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쟁을 끝내는 것이다. end the conflict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분쟁을 끝내겠다는 거죠. 전시 상황에서 네탄야후는 아주 적합한 인물 같아요. 네탄야후라는 사람을 보면서 전시 상황에 대해서 나라의 여러분들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그동안 꾸준히 보고 온 겁니다. 전혀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He is not interested in further nuclear talks. 뉴클리어 톡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이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궁지에 상당히 지금 봉착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즉시 대화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일 거 아닙니까? G7 회담에 참여해 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즉시 대화해야 됩니다. 캐나다에서 이란이 미국으로 백채널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원하지만 이전에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백채널이란 이란이 이제 백채널링 투 US 이 이야기는
앞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보도했던 것과 같이 로이터가 보도한 것처럼 이란이 중동의 카타르나 UAE나 사우디를 통해 가지고 미국 측에 우리가 핵 프로그램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할 테니까 즉시 휴전을 이스라엘에게 좀 해달라. 이스라엘은 동맹국가지만 자신들이 이익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견고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 듣겠습니까? 네타냐후 씨가. 네타냐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이란에 대항해 가지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뉴스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란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부 관찰자들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부분. 그래서 드디어 이란이 다급했기 때문에 중동 형제 국가들에게 긴급 휴전 제안을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첫날은 200발 쐈습니다. 어제는 12발 정도를 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주 급속하게 미사일 그것은 미사일 재고량도 있을 것이고 미사일 발사기지가 파괴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란의 전력이 급속하게 여러분들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여러분들 여러 발이 떨어졌냐 12발 정도 떨어진 겁니다. 라플리어 다전이니까 이란에서 발사된 한 12발 정도의 탄두미사일이 하이파 이 해안변을 따라가 약간 북쪽에 있는 해양도시 쪽 아마 두 번째 도시나 이럴 겁니다. 하이파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방송을 준비할 때의 경보 상태입니다. 경보. 이게 이제 이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하면 다 사람들이 다 대피소 쉘터로 다 이렇게 가서 좀 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방송 막 시작할 때 이미 해제가 돼 가지고 대피소에 사람들이 집으로 갈 수 있게끔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이제 발사된 시간이 있으니까 좀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위험하니까 이스라엘의 주민들은 즉시 대피소로 이동하려는 경보 사인을 내린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계속 공격이 가해지네요. 딱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지상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큰 사건은 이란 국영방송회사 우리로 하면 KBS를 파괴를 한 겁니다. 완전히 파괴를 했네요. 박살내버렸습니다. KBS를. 기자가 여러분들 방송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역사상 가장 크고 폭력적인 미사일 공격인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큰 공격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하다가 폭격을 맞아 가지고 방송이 중단되고 비명이 여러분들 들리고 하는 그런 거가 전 세계로 타진이 됐네. 여기를 때린 겁니다. 국영.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16일 날 소개 방송을 했죠. 몸을 피하라고 시민들한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란 국영 방송을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테헤란에 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방송국 본부를 IRIB입니다.
이 건물이 민간 활동을 가장한 채 이란 군대의 통신에 사용되고 있으며 센터의 인프라와 자산의 군사적 사용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군대의 군사적 능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대한 전투 수행에 거의 여러분들 뭡니까 복제본 정도로 지금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가 입수가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 어떤가 하니까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그러니까 요인들이 어디에 있고 동선이 어떻고 되는지는 지상에 있는 모사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보가 되지만 하늘이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테헤란 상공입니다. 테헤란 상공. 테헤란 상공에 무인 정찰기 험에서 450가 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대공포를 가지고 이걸 맞추고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험에서 450 중고도 장시간 채공 무인기입니다. 이게 이란 여러분들 수도 테헤란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걸 격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휴전협정을 추진할 때 뭘 요구했습니까? 제발 드론 좀 없애라. 드론. 몇 시간 동안 드론 좀 날리지 마라. 죽을 지경이니까. 아유, 박건성님께서 이란에 15년 이상 살다가 몇 달 전에 탈출했습니다. 참 잘 아시겠네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이란인들은 대피소가 없어서 쇼말이란 테헤란 북쪽 지역의 산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을 다들 쇼말에 가 있습니다. 아주 고맙네요.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하메네이가 러시아 관리와 망명 절차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가설들과 방공호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이란을 아시겠네요. 이란이 아주 여러분들 15년이나 사셨네. 정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15년 사셨으면 뭐 거의 제2의 고향 같은 건데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박건성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란을 가볼 기회가 없었지만 어쨌든 참 보편적인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이란계 미국인들의 출중한 그런 인물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분들 AI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CEO를 맡고 있는 무스타파 슐리만이라든지 이런 분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자, 이란 국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 이번 공격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박건성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해 가지고 더 이상 인프라가 파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포격 당시에 직접 방송을 하다 여러분들 당황해 가지고 이렇게 몸을 피하는 앵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재가동되기가 힘들게 이렇게 파괴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겠습니까? 전쟁을 피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오늘 테헤란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방송국 본부를 상대로 한 파업 직후 성명에서 이란 정권의 선전 및 선동방송 당국이 이 지역 주민들을 강범하게 대피시킨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이란 독재자를 물리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란의 독재자들 모든 곳에서 패망시킬 것입니다. 16일 날 이란 국영방송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가라 이렇게 했죠. 이런 계속 테헤란에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테헤란의 국제공항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중거리 여러분들 아마 에어 디펜스 시스템인데
이란 서부에 배치되어 있던 것을 테헤란이 하도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테헤란으로 이동하는 광경입니다. 이거 다 파괴를 시킨 겁니다. 예. 테헤란 이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이런 파괴를 시킨 겁니다. 예. 서부 이란으로부터 수도 테헤란으로 중거리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이 이동하는 그런 트럭을 여러분들 개량해 가지고 파괴를 시킨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테헤란 하이웨이 상에서 한 분이 찍었던 내용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남쪽의 테헤란 콤 고속도로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미사일을 실은 트럭을 개량한 공습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사진에 확보한 겁니다. 확보해가 여러분들 떠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370발의 탄도미사일을 지금까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에 200발 그다음에 계속 줄어든 겁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잘 알려진 소식통으로부터 이란이 이스라엘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1000발에 750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비축량이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도 이란의 이런 생산기지도 이런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아껴서 발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탄도미사일 재고인 1000발 정도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너무 적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든 개전 초기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기세 좋게 이런 이스라엘 향해 날렸는데 그 가운데 한 7발 정도가 텔아비브에 관역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200발에서 100발 70발 50발 이제 일요일 날 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12발 정도가 발사가 된 거네요. 발사 기지가 많이 파괴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헤란 북서부의 언덕을 겨냥한 대규모 테헤란 전역이 이제 전장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가자 지역도 여러분들 일부 지역에 국한됐지만 점점 전쟁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전쟁을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고집해서 여러분들 뭐 나라가 초토화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군은 지대공 미사일 배터리와 레이더를 계속 조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겁나겠습니까? 이렇게 아파트에 자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있다. 이게 아파트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동영상에는 뭐 그냥 포격 소리가 펑펑 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이 공중급유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공중급유기를 유럽 쪽으로 30대를 급파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포착됐네요. 아마 이스라엘이 아마 SOS를 요청했을 겁니다. 참 예술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중급유기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주력 공중급유기가 KC-135입니다. 보잉사 제품입니다. 보잉사 제품. 공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급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최신 기종이 KC-46 페가수스입니다. 공중급유기. 이 두 개가 미국이 여러분 갖고 있는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이 비행기 한 대 대개 20만 파운드의 연료를 적재합니다. 20만 파운드면 킬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력 기종인 F-16, F-15에는 각각 6천 파운드를 연료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대를
이 비행기 한 대가 다 공중급유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중급유기가 비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 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이란의 이름들 석유 팔아가 돈 많이 벌었을 건데 나라의 공중급유기 딱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냐. 공중급유기 한 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공중급유기가 유럽으로 막 갑니다. 유럽으로. 이게 보시게 되면은 한 30대 정도가 유럽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미국 이런 국방부 관리들에 따르게 되면은 약 30대의 공군급유기가 이거를 에어리얼 리퓨일링 탱크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공중급유기가 대규모의 재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유럽의 공군기지를 향해 가지고 30대의 공중급유기가 날아가는데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주 이례적인데 이거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은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에 따르면 어젯밤 미 공군과 함께 공중급유기 약 30대가 유럽의 공군기지에 대규모로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몇백 대를 갖고 있네요. 공중급유기를. 여기는 보니까 KC-135 구형 공중급유기 20대, KC-46X 신형 공중급유기 4대가 유럽으로 날아가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의 마지막 대규모 공중급유기가 유럽에 배치된 것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중동작전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어제에 미국의 구형 공중급유기 KC-135S 신형 공중급유기 KC-46X 30척이 유럽에 배치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상황이 중동 상황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보도 이란 당국이 다 이런 파악할 거 아닙니까? 보도가 됐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개념해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어젯밤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공중급유기 30여 대는 미 공군이 갖고 있는 공중급유기의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의 총수보다 더 많은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FA-18E 슈퍼호넷 같은 것은 금시액도 공중급유기로 개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이 몇 대를 갖고 있냐?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 KC-135 스트레토 탱크 보잉사 제품입니다. 370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KC-46 페가소스 75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공중급유기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소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 공중급유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형입니다. 보잉사가 만든 KC-135 스트레토 탱크 KC-46 페가소스 이게 신형입니다. 2015년에 나왔고
1956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많이 퇴역하는 모양입니다. 옐로 탑재력이 두 개 다 이러면 거의 20만 파운드 20만 파운드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만 파운드를 탑재하는 겁니다. 여러 대의 여러분들 미 공군 공중급유기는 주력 기종인 KC-135 스트레토 탱크는 370대를 갖고 있고 KC-46 페가소스는 75대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대수가 KC-707 레음이 7대 KC-130H의 페가소스가 4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공중급유기는 한 대였는데 한 대가 여러분 파괴가 됐습니다. 엊그제. 한국은 4대를 갖고 있네요. 공중급유기가 굉장히 비싼 모양이네요. 비싸니까 못 가지게.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죠 이게. 이렇게 공중급유기가 이게 아마 전투기고 공중급유기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시리아 상공에서 보잉 707 레음 탱 공중급유기가 F-16I한테 이게 F-16I한테 여러분들 기름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KC-707 레음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은 두 종류죠. 두 종류고 이게는 뭐 F-35I, F-15I, F-16I 대부분에 다 하고 여러분들 7대 갖고 있습니다. 4대.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테헤란 왕복해 가지고 한 4,000km 우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4,000km 정도 되는데 F-15I가 여러분 최대 항속거리가 4,450km인데 미사일 같은 걸 전부 다 이런 탑재를 하게 되면은 1,000km밖에 못 날아간답니다. 3,000, 4,000이니까 1,000km 정도밖에 작전을 못하니까 몇 번 여러분들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동 해역에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몇 대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금 중동 지역에는 한 대가 나가 있죠. 니미츠인가 아마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대를 급발했네요. 이게 중동에 있는 것이 다른 배네요. 니미츠가 아니고 이번에 급한 배가 니미츠입니다. 니미츠.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가 싱가포르 해협을 서쪽으로 통과하는 동안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니미츠와 항공모함 공격 그룹이 인도 태평양의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에 칼빈슨 항공모함이 중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니미츠를 다시 여러분들 그쪽으로 중동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재배치되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국민들이 고생을 하죠.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데 전쟁은 이미 기울었다고 제가 보거든요. 물론 미래이기 때문에 뭐 제가 100%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쟁 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적해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20만 파운드면 9만 킬로그램이네요. 9만 킬로면 9톤이지 않습니까? 9톤. 9톤 맞죠? 은하수님 9톤 맞죠? 9톤. 이런 비행기에 9톤을 싣고 다니네요. 9톤을. 비행기 기름을 9톤을. 대단하네요. 그리고 공중급유기는
대부분 보잉사 여객기를 개조한 거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납세자들이 엄청난 돈을 여러분 내고 미국이 부채를 져가지고 이렇게 다 지키는 겁니다. 대양을 항해를. 항해의 자유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말라카 해협 낭중교를 다 지켜줬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이 장사를 잘한 거지 않습니까? 90톤 9톤 가만 계시보시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9만 킬로미터면 여러분 9만 킬로그램이면 몇 톤입니까? 90톤입니까? 90톤 넘어갈 것 같은데 1000킬로그램이 1톤입니까? 90톤이에요. 90톤. 와. 여러분 진짜 90톤이네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90톤을 여러분들 먹는 겁니다. 90톤을. 여러분 이런 비행기가 여러분 90톤을 여러분들 90톤을 실을 수 있고 이런 전투기가 F-15가 13,000파운드 연료를 탑재하네요. 여러분 13,000파운드 몇 킬로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F-15가 13,000파운드를 여러분들 연료를 갖고 다니고 F-16이 6,000파운드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맞네. 1톤이 1,000kg이니까 3만 톤, 3만 kg이면 진짜 90톤 맞네요. 미국 항공모함이 11대라고 그러네요. 11대. 11대. 여러분이 적시적시 답해 주니까 오늘 방송이 훨씬 더 풍부해요. 여러분들 이게 90톤을 여러분들 안고 다니고 여러분 이 보시죠. 13,000파운드면 몇 킬로그램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이렇게 전투기가 여러분들 13,000파운드의 연료를 싣고 다니네. 여기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막 폭탄까지 다 달면은 여러분들 오늘 진짜 충격적이네요. 참 여러분 앞에서 봤던 이 B2 스필릿이라는 여러분들 이 비행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는 연료를 얼마나 여러분들 안겠습니까? 이게 이 비행기가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완전 풀 군장을 했을 때 실을 수 있는 여러분들 탄약들인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유조차로 치면 22대 트럭 분량을 여러분들 비행기를 22대 22대 여러분들 비행기를 22대 트럭만큼의 연료를 싣고 비행을 하네요. 대단합니다. 13,000파운드는 바다다님의 6,000kg. 이런 비행기가 여러분들 F-16이 6,000kg의 연료를 싣고 나르는 겁니다. 거기다 미사일 몇 대 다르고 뭡니까? 다른 뭐 정밀 유도탄까지 다르면은 13,000파운드는 6톤, 6.5톤. 이런 비행기가 6.5톤을 여러분들 연료를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산을 적시적시 해 주셔가지고 훨씬 더 생생한 방송이 되네요. 자, 테헤란이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테헤란의 핵시설, 군사기지, 에너지 인프라, 오일 저장소, 이게 뭐 체계적으로 타격하며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초기에는 국방부,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이란 국영방송국, 샤흐란 석유저장소에 집중됐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공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주거단지가 여러분들 파괴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헤란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앞에서 모슐이라고 했습니까? 그 지역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 피난을 가는 겁니다. 피난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바로 조금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국영방송 건물을 폭파한 겁니다.
이란 국영방송. 이스라엘이 이란 국영방송 건물을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예, 2시간 전 뉴스입니다. 2시간 전. 예, 이게 여러분들 중동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 지금 급파되고 있습니다. 세컨드 US 캐리어, 그다음에 나탄즈 핵 처리 시설이 아마도 완전히 디스트로이 됐습니다. 나탄즈가 완전히 여러분 디스트로이 된 겁니다. 트럼프 이란에게 촉구하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끝내는 그런 협상을 해라 빨리. 60일 동안 그렇게 내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불과 1시간 2시간 전에 기사들을 다 한번 모아본 겁니다. 이란 국민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여름 디스트릭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란 수도인 테헤란을 탈출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테헤란 일정한 거리를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떠나도록 그렇게 이게 여러분들 이 테헤란을 떠나는 시민들 하이웨이가 꽉 찬 겁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시민들이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시민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이때는 무조건 떠나야겠죠.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적당한 선에서 항복하고 국민들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여러분들 다 무슨 핵이 중요하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도로에서 7시간을 보낸 이후에 42살의 두 아이의 어머니는 혼잡으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100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 며칠 동안 서둘러 현금 기증품 중요한 서류를 음식과 물과 함께 챙겨온 친구들과 함께 마잔다란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좌초된 차량과 긴장되고 지친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로 교통량이 악화됐습니다. 도로에서 경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권력도 상당히 많이 와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녀의 가족은 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테헤란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군사 목표에 집중된 것으로 보였던 이후에 그다음에 더 많은 주거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테헤란이 점점 더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이러면 한번 보시죠. 일지를 한번 쫙 보니까 6월 10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 표적은 테헤란만 때린 겁니다. 테헤란만 국한한 겁니다. 핵 개발 시설, 군사기지, 주요 군 지휘관 및 핵과학자, 그리고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부터 핵과학자까지가 쭉 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첫날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 날 테헤란 전역으로 여러분들 전선이 확대가 됩니다. 테헤란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리게 됩니다. 테헤란 내 주거지역에서도 건물이 파손이 확인됩니다. 이거는 뭐 아마 이란 주요 요인들 암살과 관련될 겁니다.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근처 공군기지에서도 폭발음과 연기이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테헤란 내 이란 국방부 본부 이때 많이 죽었습니다. 핵무기 프로젝트 관련 방위혁신연구기관 본부도 다 파괴한 거죠.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테헤란 주민들이 주요소에 몰려가지고 차량 연료를 채우고 대피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발발한 지 이틀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토요일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이스라엘 테헤란 내 주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겁니다. 샤흐란 연료 및 가솔린 저장소,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그거를 제가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주거지역 11개 저장 탱크 포함의 위치에 주민 불안이 증폭되고 그다음에 정유소도 이런 파괴를 하죠. 저장소, 정유소, 국방부 본부, 방위혁신연구기관 본부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조준해 가지고 지상정보를 다 종합해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냥 때리는 겁니다.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테헤란 내 주요 가스 저장소, 석유 저장소, 석유 저장 시설, 가스 저장소를 전부 다 이러면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일요일입니다. 테헤란 내 혁명수비대 쿠더슨구 본부 및 국방부 건물 타격.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정보부 본부도 공격해 가지고 정보부 여러분들 고위직 대여섯 명 정도가 몰살하죠. 테헤란 전면 정전 상황 보고 그다음에 테헤란 내에 지대공 미사일 기지 및 미사일 제조 공장 공격, 테헤란 북부 주거지역의 물 공급 중단 보고. 이스라엘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에는 저녁부터 밤까지 테헤란 내 수십 대 전투기로 연료터미널 무기고 등 수십 개 목표물을 공격하고 전쟁 발발 이후에 테헤란 최대 규모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격 빈도도 높아지고 테헤란 내 여러분들 공격 전선도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떠날 수 없지만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몸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그다음에 월요일 테헤란 내에 이란 국영방송,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정보국장 포함 4명 고위정부 관리 제거, 테헤란 3구역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 본부 공격, 테헤란 주민들 교통체증과 피난소 부족으로 아마 테헤란이 여러분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참 좋은 나라였는데. 자, 유대인들 전쟁하는 방식은 이미 이제 가자 지구에서 봤으니까 국제사회가 상당히 이제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지는 않지만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개시했는가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방송에서 했는데 이제 서방 국가들 입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에서 열린 G7은 확인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했고 이란이 누클리어 웨펀을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권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방어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내 언론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 정직하게 보도를 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바깥 소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 에크만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입니다. 물론 유대계 인물이니까 본인 조국에 대한 그런 게 있겠지만
이라는 이 사악한 정권이 유지된 동안에도 이스라엘 미국 전 세계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죽음이란 반복적인 구호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일을 끝내야 될 겁니다. 영어가 멋있네요. This is not the time to negotiate. It is a time to finish the job. 빌 에크만의 이야기인 겁니다. 협상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고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사명으로서 계획된 겁니다. 우리는 미 합중국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르도 핵 처리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너무나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후세에 대한 사명으로서 계획된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대만 생각하면 이렇게 불편하게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미션으로서 소명으로서 이 전쟁을 계획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야기죠. 우리는 잘 안다 이야기죠. How to take care of 포르도. 포르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도움 주면 좋겠지만 안 주면 할 수 없다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올린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랩이라는 사람이 전 대변인이네요. 여기에 네탄야후 총리한테 이스라엘 사는 한 여성분이 편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여 제발 알리 하메나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령방송 선전 매체인 프로파간다 매체인 IBRB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여러분들 여성이 테헤란에 있는 여성이 네탄야후에게 최고 지도자 하메나이하고 이란 국영방송을 폭격해서 이러면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여러분들 묵인하고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토마스 소웰은 후보 연구소에 근무했던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식자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Conflict of Vision,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문명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무력을 쓰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때 당신은 야만주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당신이 악과 대항해 싸울 생각이 없으면은 당신은 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토마스 소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대다수 사람들이 악과 타협하고 남들이 자기 자유를 지켜줄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다 도망가 버리기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If you are not prepared to use force to defend civilization, 만일 당신이 문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신의 힘을 쓰지 않을 생각이면 당신은 한마디로 하면 야만의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뭐죠? 미국이 지켜주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의 오피니언에 과거에 여러분들 굉장히 강경한 그런
보좌관이었던 볼턴이 이야기를 했네요.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은 이란의 혁명정부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딴 거 없다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지금 테헤란 정부의 핵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대공 방어 시스템 군 지휘부들 모두 다 파괴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정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다. 미국의 여러분들 외교 목표는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포르도 핵 처리 시설을 지금 포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다가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20시간 전에 포르도의 핵 처리 시설을 그냥 공격하고 있습니다. 포르도 핵 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이란 혁명정부의 핵 프로그램의 심장입니다. 그곳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좋은 거고 안 도와주면 막 그냥 우리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엔드 게임 월드워 3라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미국 정부가 스텔스 폭격기 B2 스필릿에다가 가장 고강도의 벙커버스터 이런 2대를 실어 가지고 가서 때리는 게 카플 벙커버스터를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이러면 힘드냐. 지금 이란의 이런 방어 시스템이 방공 시스템이 다 무너졌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 거냐. 도대체 나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게 여성화돼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분노한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이제 한 온라인 언론 매체에서 내부에서 제발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군기지가 여기를 폭격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 중요한 요지가 어딘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이렇게 바질 파라 밀리터리 베이스, 바질 파라 밀리터리 베이스 이런 곳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 지표까지 다 제공한 겁니다. 이란 육군과 공군 내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소속 부대 내 많은 사람들이 혁명정부에 맞서고 기지 근처의 주변 도시와 지역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에게 바이지 준 군사기지와 이란 혁명본부의 탈라라 본부 및 테헤란의 무하마드 라슐룰라 군단 주둔지를 우선적으로 공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스라엘 공군은 이 좌표를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좌표를 찍은 이 지역을 여러분들 때리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여기가 핵심 부서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이런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미사일 공격량이. 미사일 여러분들 비축량도 줄어들고 미사일 기지도 파괴되고 해가지고 탄두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남길 수 있는 양이 지금 12대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200대에서. 지금 여기는 23시간 전에 30대였으니까 바로 어제는 12대의 탄두미사일이 이란으로부터 발사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 핵시설 파괴가 확인됐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그동안 추측이 무성했기 때문에 사실로 판명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탄자 핵처리 시설은 아마도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유엔 원자력 협회 국제 원자력 협회 수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유엔 원자력기구의 수장은 나탄저 핵처리 시설의 지하홀 가운데 하나에 있는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이전에 대규모 지하 부분에서 우라늄 농축을 위해 운영되던 모든 기계가 제거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나탄자의 전력 공급을 중단해서 원심 분리기의 전기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원심 분리기의 연쇄적인 가동이 점진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마 제가 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나탄저 핵처리 시설에 14,000대가 가동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가동을 중지시키려면 굉장히 천천히 여러분들 가동을 중지를 시켜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여러분들 끊긴 모양이에요. 그 예비 전력도 있었을 건데 그것도 여러분 가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철강의 고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타격을 받는 모양입니다. 원심 분리기의 전기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원심 분리기의 연쇄적인 가동이 점진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한 모든 원심 분리기들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지상의 소규모 농축시설도 파괴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라파엘 글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은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가 설치되었거나 여전히 설치되어 있는 지하시설 중 하나인 홀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갑작스러운 외부 전력 손실로 인해 원심 분리기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갑자기 이런 끊기게 되면 14,000대의 원심 분리기가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여기 민재 오빠님께서 한번 원심 분리기가 가동이 되면은 재가동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한 번 더 확인해가 이런 공부해 가지고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탄저 지하는 10만 개의 원심 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2개의 대규모 농축시설이 있고 지금은 구형 원심 분리기 신형 원심 분리기 합쳐서 14,000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홀 A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란의 가장 오래된 농축시설인 나탄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마 핵이 유출되거나 그런 사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인 포드로 피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 이름으로 나탄저는 상당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치고
역사물 하나 다루고 마치겠습니다.